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진행의 김민재입니다. 오늘 양시장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배당락일 영향에도 출발은 하락으로 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마무리를 지으면서 2200선을 다시금 시원하게 돌파를 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름세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강세를 그대로 이어가주는 모습이었는데요. 1% 넘게 오르면서 660선 터치를 해내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일단은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이 400억 원이 넘는 매수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 그리고 2020년 1월장이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딱 한 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9년 12월 30일 월요일을 일단은 어떻게 잘 마무리를 지어야 하고 또 2020년 1월 달에 상당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전망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떤 종목을 담아가야 하고 어떤 종목을 빠르게 정리를 해가야 하는지 오늘도 1시간 동안 베스트 트레이딩맨에서 함께 공부해가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잠시 뒤에 종목 상담 코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잠시 뒤에 알려드리는 참여 방법 통해서 빠른 연락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아울러 저희 배트맨 3부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면서 본격적으로 금요일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베스트 트레이딩맨 3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제 2019년 12월의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어떤 분께서 함께 해주실지 오늘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지환 전문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진짜로 이제는 하루밖에 남지 않았어요. 이제 다음 주 월요일 하루가 지나면은 2020년인데요. 일단 오늘 시장에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 잠시 뒤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지만 우리 위원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뭐 특이하게 없이 이제 예상한 대로 좀 흘러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분위기는 상당히 좋지만 항상 이제 이 부익부와 빈익빈이 좀 갈리는 시점이라서 마음이 아픈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 연말을 맞이해서 특히 이제 오늘 같이 연말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금요일 날 좀 보시면은 이 금요일 날 이 불금에 우리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은 뭐 상당한 열의를 가지고 주식을 대하고 계시는 분들이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금요일 방송에는 뭔가 이 한 가지라도 좀 더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좀 있습니다. 이 불금을 저희와 함께 보내시고 있기 때문에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올해 좀 힘드셨다면 내년에 분명히 또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금요일 딱 저희 방송까지만 보시고 주식을 잠시 잊고 주말을 또 즐겁게 보내신다면 월요일부터 또 내년부터 또 더 좋은 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부분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지환 전문가께서 분명히 오늘 시장은 오를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잠시 뒤에 저희가 정말 이지환 전문가의 말씀대로 금요일이기 때문에 댁에서 지금 본방사수를 해주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금요일에만 진행을 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잠시 뒤에 함께 전해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는 시간으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가장 먼저 연락 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어떤 분인지 휴대전화 뒷번호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종목 상담을 참여 방법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전화하고 문자 그리고 카카오톡을 이용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접수를 지금 벌써부터 해주고들 계십니다. 하지만 방금 또 TV를 켜신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일단 참여 방법 알려드린 다음에 바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 전화기로 지금 바로 종목 신청해 주실 수가 있고요. 문자는 샵 4989번이 되겠습니다. 건당 100원의 정보 용료는 부과되지만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또 자주 문자로만 연락을 주시고 있으니까요. 샵 4989번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톡은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 이렇게 7글자 검색해서 입장을
입장을 해주시면은 무료 입장 가능하시고 저희 방송하는 동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궁금하신 내용도 올려보실 수 있고 그리고 종목 상담까지도 남겨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무료로 저희 카카오톡 오픈 채팅 많이들 참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기 전에 오늘 일단은 외국인 매수세가 양시장에 들어와 줬거든요. 사실은 배당락일이기 때문에 오늘 코스피가 강보합에서 마감을 한 것만으로도 정말 선방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이주환 전문가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사실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시황을 드리면서 배당길 전에 조정이 좀 들어왔다가 배당길 혹은 오후장 혹은 그 다음날 배당락일 날 오늘이죠. 기점으로 해서 장이 크게 또 상승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우리 시장이 여전히 강하다는 부분 그리고 내년 초에 전 세계 시장에서 우리 시장이 제일 강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전제에 좀 깔려 있고 이 기회를 이제 외국인들이 좀 잘 노린다는 부분 특히 이 배당락 과 관련해서 배당길 전에 좀 조정이 왔을 때 분명히 외국인들이 특히 이제 공매도 쪽에 물려 있는 부분은 상당 부분 쇼커버링 할 것이라는 예상이 시장이 좀 맞아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승했던 종목들을 보면 탑5 종목들이 대부분 공매도 쇼커버링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보신다면 시장은 이제 뭐 누가 뭐라 해도 완연하게 상승 기조에 좀 들어가 있고 다만 이제 단기 가율권에서 좀 기간 조정을 좀 거쳤기 때문에 또 이제 재차 상승할 구간이 있고 외국인들이 어느 정도 쇼커버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부담 없이 상승 구간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보신다면 연말 연초에 시장은 항상 좋은 모습 좀 보일 것이다. 오늘 기점으로 해서 시장은 또다시 상승 분위기를 좀 탈 것인데 문제는 이제 섹터별로 점점점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갈린다는 겁니다. 이 주도 섹터가 오늘 같은 경우에 어제부터 좀 확대되는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코스피 시장에서 IT 대형주부터 시작을 해서 중형주 로 내려왔던 부분이 어제 보시면은 코스닥 IT 쪽 소형주까지 소형 부품 장비주까지 중요 섹터가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체적인 시장이 이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IT가 여전히 강하다는 부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오늘 배당 락일이지만 코스피 시장 뭐 배당락을 감안하면 역시 코스닥 시장, 코스피 시장, 선물 시장 1% 중반대 급등을 보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상담이 많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종목도 빠르게 봐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연락 주신 0628님의 일진 머티리얼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연락을 주신 것 같아요. 53,000원에 20% 비중 담고 계시는데 지금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고 1년을 넘게 들고 오신 분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는데 0628님, 종가가 오늘 41,700원에 형성을 한 일진 머티리얼즈를 아직도 들고 계십니다. 정말 아마 매수 가격이 올 때까지는 계속 보유를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주환 전문가님, 이 종목 계속 끌고 가는 건 어떨까요? 네, 참 어려운 구간을 잘 좀 견디셨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좀 억울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뭐가 억울하냐면 사실 일진 머티리얼 자체적으로는 펀더멘탈에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뭐 영업이익이라는 매출액이라든지 뭐 꾸준하게 뭐 한 번에 크게 늘진 않지만 꾸준하게 늘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억울한 점은 바로 이제 전방 산업이 좋지가 않습니다. 이 전방 산업이 좋지 않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승 기준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조정받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좀 억울한 면이 있죠. 보시면은 규칙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큰 폭의 하락을 계속해서 겪다가 올 초부터 이제 좀 4월, 5월 넘어오면서 바닥을 좀 잡는 모습을 보이는데 지금 3950원 전후로 해서 바닥은 상당히 잘 잡혀 있습니다. 이후에 이 구간은 지금 보시면은 대체적으로 그동안 하락을 깊었던 부분에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을 좀 겪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보시면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상당히 잘 겪어지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매물 소화 과정이 이제 기간 조정 양상을 좀 거쳤기 때문에 바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보시면은 44,500원이 일정 구간 박스가 형성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34,000원대부터 한 44,500원까지 박스를 좀 형성한 이후에 장기 보유를 하셨다면 이 구간은 좀 넘어갈 가능성이 좀 큽니다. 물론 한 번에 넘어가지 못하겠지만 기간 조정 이후에 넘어갈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 위에 이제 좀 매물대가 보시면 48,000원대 매물대가 하나 정도 있고요. 그 위에 이제 매수하셨던 가격이 53,000원대부터 매물대가 좀 있는데 자, 이 종목을 오랫동안 단기적으로 보유하신 분이라면 48,000원부터 53,000원 사이에서 물량을 좀 줄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보유하셨다라고 본다면 이 종목은 지금 전방 산업을 좀 봤을 때는 내년 1분기가 지나서 2분기 정도에 들어가면은 이제 시세가 좀 날 수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감안하신다면 만약에 1분기까지 좀 짧게 보겠다고 하시면 48,000에서 53,000원 사이에서 좀 빠져나오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년 2분기까지도 난 1년 이상 들고 있었기 때문에 보겠다라고 한다면 목표 가격은 매수했던 가격보다 좀 더 위에 직전 고점 가격대인 6만 원 정도까지 볼 수 있습니다. 다만 6만 원까지 보기 위해서는 내년 2분기 이상까지는 좀 끌고 가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두 가지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이 종목으로 이제는 좀 수익을 내고 나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종목 봐드릴게요, 아버님. 네네네. 어떤 종목 매수하셨어요? 내곡캠 바이오. 매수가구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예, 55,500원. 오늘 샀어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네. 얼마나 담으셨어요, 비중을? 한 15% 정도 됩니다. 15%요. 예, 예. 지난주에 엄청 빠지고 나서 지금 그래도 좀 많이 조정이 나왔다 싶어서 들어가신 거예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박스권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신가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주연 전문가하고 한 번 더 시원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종목을 좀 선정하시는 기준이 있으시다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좀 적자 상태를 유지하다가 이제 올해 처음으로 이제 좀 극적으로 흑자 전환하는 턴어라운드하는 기업이고 신약 후보 중에서 특히 이제 이 바이오 시뮬 쪽이 아닌 그 계량 신약 쪽으로 상당히 좀 접근을 하고 신약 후보 물질들도 뭐 외국의 기술 이전용으로 바로 파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신약 그 개발을 좀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올해 일단은 흑자 전환했기 때문에 이제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좀 있는 회사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55,000원에 이제 입성을 좀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모멘텀이 이제 크게 살아나진 않거든요. 기술적으로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바닥권에서 잡고 등락을 하시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보면 좀 박스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박스권에서 이제 등락을 하는데 2평에서 지금 2평을 놓고 지금 보면 이제 2평이 좀 밀집되어 있는 구간에서 이제 등락을 좀 거듭하고 있거든요.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바로 시세 나기는 좀 어렵고요. 전반적으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좀 보신다면 매수하신 가격 55,000원이 그 좀 중심선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 지지선은 한 45,000원, 46,000원 정도의 지지선이 형성되어 있고요. 위쪽으로 보시면은 역시 이제 매물대도 좀 강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매물대가 시작하는 가격대가 57,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아래쪽에서는 46,000원 정도의 지지선을 좀 가지고 있고 위쪽으로는 57,000원부터 좀 매물대가 형성되어 있으면 아래쪽과 위쪽을 보면 위쪽의 매물대가 좀 더 강합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돌파해서 넘어가기 위해서는 여기서 상당한 이제 기간 조정을 좀 거쳐야 됩니다. 지금 이제 그 기간 조정을 거치는 과정이 있고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아래쪽에서 바닥을 잡을 때 보면 특별하게 여기서 이제 가격 조정을 크게 많이 겪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예상되는 시나리오는 일단은 기간 조정 양상을 겪을 것이다. 만약 짧은 관점으로 들어가셨다면 57,000원 정도에서 익절하는 관점이고 밑에 46,000원 지지선으로 대응을 하는 관점입니다. 만약에 이제 좀 기간 조정 이후까지 좀 보시겠다라고 하면 시세는 57,000원에서 지금 위쪽으로 65,000원 정도 사이 구간을 돌파할 때가 시세가 나옵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1차적으로 목표 가격은 57,000원으로 드리고요. 2차적인 목표 가격은 두 번째 매물대에 형성되는 63,000원 정도에 드리겠습니다. 좀 길게 보시는 전략을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어차피 턴어라운드 기업이기 때문에 좀 홀딩을 좀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 이제 주가가 가장 강한 모멘텀을 받는 순간이 턴어라운드 하는 순간에 주가 모멘텀을 좀 강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목표 가격은 57,000원, 2차 목표 가격은 63,000원 정도. 63,000원 정도 드리겠고요. 밑에 지지선은 46,000원은 꼭 지지하는지 좀 확인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고 내년 한 1월 달 정도까지는 기간 조정을 좀 겪는다라고 예상을 좀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레고캔바이오 가격 전략을 정리를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지지선은 46,000원, 1차 목표가는 57,000원, 그리고 2차 목표가는 63,000원 잡아드렸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 그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도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시청자님 바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수고하십니다. 어머니 지금 근데 TV 소리 살짝 줄여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네네. 네. 이제 더 저하고 원활하게 이야기가 가능하실 것 같은데 종목 접수해드릴게요. 네,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코스모화.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세요? 7,780원에 20%. 아, 손실 중이신데 최근에 근데 매수가 근처 왔을 때 청산을 못 하셨어요, 어머니? 네네. 놓치셨나 봐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 코스모 화학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이주환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멘토님. 예, 혹시 이 팬입니다. 종목 저랑 상담 한번 하셨죠? 방송에서 아닌가요?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저는. 아, 안타깝네. 그러면 이거 우리가 한번 상담했던 종목인데, 네네. 그때 이제 전략대로 하셨으면 지금 딱 기분 좋게 나오실 수 있었는데, 조금 이제 안타깝게 좀 됐습니다. 조금 볼게요. 이 종목이 지금 아니, 최근 전문가님. 예, 예, 제가 예, 아래로 더 내려갈 것인지 지금 현 매수가에서 예, 가격에서 예. 아래로 더 내려갈 것인지 그거 하고 또 위로 고가하고 그거 좀 알고 싶거든요. 예, 좀 제가 이제 시원하게 투명하려고. 대답을 드릴게요. 네네. 이 종목은 지금 보시면 12월 달에 이제 급등했다 그렇죠. 급등했을 때 이제 네. 이유가 좀 있었어요. 그 3달 배정 유상증자가 나왔는데 제가 이전에 상담하셨던 분 똑같은 코스모학인데 뭐라고 했냐면 그때 빠져나오셔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 가격대가 아마 제가 말씀드렸던 게 7,500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게 지금 4,100원대가에서 지금 반등을 줄 때 7,500원부터 아마 제가 빨리 청산하시라고 이제 말씀 좀 드렸어요. 그래서 7,500원부터 원래 빠져나오셔야 되는데 7,700원 사셨다 그랬죠, 예전에. 그게 좀 네네. 물려있기 한 때문에 일개월- 이제 어쩔 수가 없다 한 그렇죠. 1개월 전에 사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반등을 주면 빠져나오셔야 됩니다. 똑같은 전략인데 지금 이 호재는 단발성 호재입니다. 절대 뭐 2번, 3번 나오는 호재가 아니에요.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지금 좀 보면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양입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모양인데 한번 반등 주면 가능한 수치가 어느 정도 되냐면 역시 한 7,500원 정도 돼요. 7,500원 정도가 되는데 이번에 올라갔을 때 7,500원에서 매수하시는 가격 7,700원 정도에서 빠져나오시지 못하면 조금 곤란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제 비중이 20%니까 좀 아쉬움이 있다. 여기 이제 넘어가는 모양을 한번 기대해보고 싶다라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네. 일단 제가 말씀해 주는 그 전략을 한번 고려해보죠. 7,500원에서 일단 7,700원 사이에서 10% 절반 청산하십시오. 절반 청산을 하고 나머지 절반 물량을 가지고 매수한 가격 7,700원 있죠. 여기를 넘어가는지 못 넘어가는지 보고 못 넘어가면 나머지 절반도 바로 다 청산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종목이 지금 현재로서는 넘어갈 개연성보다는 못 넘어갈 개연성이 좀 커요. 그러면 최대한 손실을 좀 줄이는 전략이 지금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7,500원부터 7,700원 사이에 7,500원에 10% 먼저 정리하고요. 7,700원 본전 근처 왔을 때 못 넘어가는 거 확인하고 나머지 10% 이제 정리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이번에 정리를 못 하시면은 조금 곤란한 상황이 올 수 있어요. 그때는 이제 밑에 저점을 좀 어떤 곤란한 상황이요? 예, 그때는 이제 예상되는 그림이 이제 여기서 요런 그림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깨고 내려가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팔아야 되겠죠. 그래서 7,500원에서 7,700원 사이에서 일단 빠져나오는 전략을 말씀드리고 우리 방송 이제 열심히 잘 보시면 이 코스모화학은 이미 이제 전략이 미리 먼저 나갔어요. 상담을 네, 하면서. 팬입니다. 네. 이주환 멘토님 팬입니다. 그래서 팬 보고 조금 있어요. 안타까운데 그런데 전문가님, 예,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 지금 예. 추가로 매수 좀 해서 단가를 낮춰서 기다리면 어떨까요? 안 됩니다. 마지막 상승이기 들어가지 때문에 말아요? 마지막 상승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어렵고요. 요거는 그냥 들고 계신 물량만 매수하셨던 가격대 근처까지 오면 비슷해지면 일단 청산하고 나오는 게 좋아요. 지금 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뭐 네네. IT주도 굉장히 좋고 내년 되면 또 다른 섹터들도 좋아지는데 요렇게 어려운 종목을 가지고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 손실 보시더라도 나오시면 지금 장에는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다른 종목에 수익 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종목에 조금 손실 보더라도 좀 빨리 나와서 장이 좋을 때 또 다른 곳에서 수익을 좀 많이 내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는 게 좋아요. 시장 좋잖아요. 이럴 때 수익 내셔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럼 저희 다음 상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저희가 또 카톡방에 열심히 무료로 참여를 해주셔가지고 종목들 올려주신 분들 저희가 지금 바로 봐드리려고 합니다. 이주환 전문가 통해서 어떤 종목들 올라와 있었는지 지금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아시아나, 먼저 볼 종목 아시아나 IDT인데요. 이런 종목들은 좀 보면 이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이제 기술적으로 바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누구나 알고 있지, 인수합병 이슈가 있죠. 이제 이슈가 있을 때 이 종목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초반 첫 번째 상승에서 동참하지 못했다면 눌러줄 때 두 번째 상승에서 들어오셨다면은 매물대를 넘어가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만약에 매수가 들어왔다면 여기서 익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익절을.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정리 매매가 끝났거든요. 지금 예상되는 그림은 이제 이겁니다. 왜 이렇게 이제 그림을 예상하냐? 이 종목이 이제 인수합병 이슈가 있어가지고 거래량 터지면서 상승 기운을 한번 들어왔지만 이 회사 펀더멘탈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상당히 지금 적자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적자 전환의 적자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수합병 이슈를 빼고 나면 기업 자체 펀더멘탈로는 제자리에 돌아가는 게 정당한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슈가 들어왔을 때는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면 최소한 두 번째 들어갔다고 하면 첫 번째 상승 이후 두 번째 상승에서는 반드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 청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코스모학도 마찬가지인데 만약 여기서 이제 반등 줬을 때 마지막 기회에 청산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이제 고민을 어디서 해야 되냐면 여기서 해야 됩니다. 거기서. 지금 저점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어려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모습인데, 지금 보면 이제 121선 근처에서 2만 한 1,000원, 2,000원 정도에서 2만 1,000원 정도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구간이 있습니다. 2만 1,000원에서 반등이 나오면 이제 요 이후의 반등은 지금 정리 매매가 끝났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들어올지는 사실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매물대가 매수하신 가격대에서 살짝 밑에 있거든요. 26,000원 정도부터 이제 매물대가 좀 형성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120선 지지로에서 반등이 나오면 26,000원 근처에 붙으면 일단 좀 빠져나오십시오. 그러니까 27,000원이니까 26,000원 정도에 붙을 때 나오시면은 그렇게 큰 손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일단 빠져나온 전략 121선 근처 21,000원을 지지로 해가지고 위쪽으로 26,000원부터 좀 빠져나오자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다산 네트워크입니다. 다산 네트워크는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실적은 상당히 좀 양호하게 좋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섹터 자체가 그렇게 이제 아주 나이스한 섹터는 아니죠. 네트워크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장비 쪽이기 때문에 아주 나이스한 섹터는 아니고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좀 보면 어느 정도 이제 수렴이나 하락 구간이 좀 끝나면 이제 상승의 기운이 좀 들어오고 있죠. 보시면은 8월 달에 한번 상승한 이후에 좀 꺾여서 이제 하락 추세가 계속해서 내려왔고 이제 밑쪽에서 받는 구간에서 이제 지지 구간도 좀 늘어나면서 지금으로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좀 많이 실렸으면 요런 그림을 좀 예상해 볼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지금 요런 그림은 조금 어려운 모양이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기간 조정 양상을 좀 겪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저점은 잡혀 있지만 바로 좀 강한 상승을 좀 올라가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런 관점을 좀 보시면은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이 8,600원인데 요 가격대까지는 뭐 무난하게 충분히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위에 보시면은 9,100원대랑 그 위에 9,700원대 매물이 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9,100원부터 익실을 좀 하십시오. 아마 매수한 가격 위로는 올라올 겁니다. 그래서 9,100원에서 9,700원 사이에서 일단 익절을 좀 하시고요. 제 생각에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아깝기 때문에 재매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9,700원, 9,100원에서 청산을 좀 하시면 아마 요런 그림이 좀 나올 겁니다. 요런 그림 이후에 밑에서 다시 한 번 더 잡으셔도 됩니다. 그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카톡방에 있는 종목들 좀 봐드렸는데 마지막 종목은 저희 방송 자주 애청을 해주시는 참두lum님의 종목으로 끝을 내봤습니다. 다음 상담 그럼 또 이어가 보도록 할까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시청자님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봐드릴까요? 네.
영진약품입니다. 네, 매수가하고 비중도 한 번만 말씀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7,200원에 네. 20%인데요. 몇 년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TV로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어머니. TV 볼륨 약간 줄여주시고요. 전화기에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영진약품 봐드릴게요. 네, 네. 손실을 많이 보고 계셨다가 지금까지 잘 참고 들고 오셨어요. 이제 그래도 좀 때가 온 것 같은데 매수가까지 얼마나 좀 기다리면 되는지 새해에는 이주환 전문가하고 이야기 나눠보세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종목 얼마나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어요? 지금 몇 년 됐습니다. 몇 년 되셨어요? 아, 굉장히 오래 가지고 계셨다 그렇죠? 네, 네. 그래도 이제 다행스럽게 좀 많이 내려갔다가 이제 또 그래도 본전 근처까지 왔다 그렇죠? 비슷하게. 네. 예, 조금 이제 기대감을 조금씩 이제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좀 들어오셨다 그렇죠? 네. 그래도 어려운 구간을 뭐 잘 버티셨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올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까? 예, 충분히 올 것 오래 같은데. 걸리겠습니까? 그 부분은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네네. 이제 너무 오랫동안 보셔가지고 조금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이 네. 종목은 상당히 좀 재밌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왜 재밌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집중적으로 에너지 할 때 했던 파트가 제약하고 화학 파트였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약 쪽은 제가 굉장히 이제 아는 지인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진 쪽에 제가 옛날 자문을 가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작년, 재작년 탑 종목으로 좀 꼽아달라고 했을 때 빠지지 않고 들어갔던 종목이 영진약품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업계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은 이 영진약품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반해서 주가는 상당히 많이 내려와 버렸죠. 그래서 이제 네. 가장 크게 배신한 종목이다라고 우리끼리 얘기를 하는데 그 이제 기대감이 그만큼 높았던 거는 그만큼 좋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만큼 이제 좀 어려움을 겪었던 종목이죠. 근데 다행히 지금 보시면은 이제 바닥을 좀 잡았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3,510원까지 거의 반토막 수준에서 이제 바닥을 좀 잡았고요. 올라가는 모습은 지금은 이제 완연하게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 이 상승이 지금 예상되는 가격이 어디냐면 딱 매수하신 가격입니다. 지금 이 가격대로 이제 올라오면 무난하게 올릴 수 있는 가격대가 딱 매수하신 가격 7,200원 정도 되고요. 근데 네네. 지금 요 모멘텀으로 보면 요거를 좀 넘어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 종목은 8,500원까지 좀 보입니다. 8,500원까지. 8,500원요? 예. 그래서 아이고. 지금 20% 비중이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7,200원부터 8,500원까지 이 20%를 다 청산하셔야 됩니다. 20%를. 그럼 어떻게 하냐면 7,200원 넘어와서 이제 한 7,500원 정도 오잖아요. 네네네. 예, 7,500원 정도 오면 10%를 청산하십시오. 아, 네네. 예, 10%를 청산하시고 나머지 네네. 물량이 이제 8,500원에 오면 나머지 네. 물량 10%를 청산하십시오. 아, 네.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오랫동안 감사합니다. 근데 예, 고생하셨는데 제가 지금 6,500원인데 제가 조금만 더 사면 안 될까요? 네, 그건 안 되고요. 오래 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물량만 초과 매수는 이게 상승이 시작될 때 여기서 하셨어야 됩니다. 여기서 예, 조금 어디서요? 늦었기 때문에 네. 초과 매수 하시지 말고 가진 것만 오랫동안 보냈으니까 익절을 좀 하시고 기분 좋게 좀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예. 아, 추가 매수는 안 됩니까? 예, 조금 늦으셨어요. 초과 매수. 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영진약품 상담을 봐드렸습니다. 저희 다음 상담 이어갈 건데요. 오늘 전화를 많이들 주고 계십니다. 정말 너무 행복한데요. 금요일 밤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본방사수를 해주고 계시는 시청자님 바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가지고 계세요? 아바코. 아바코. 매수가하고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예, 6,020원. 비중은요? 20%요. 6,020원에 20%. 그래도 약수익 구간이신데 예, 6,350원까지 올라왔는데 네. 매도를 안 하고 목표가를 6,500원을 봤더니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해서 예, 매도가를 얼마쯤 봤으면 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알겠습니다. 6,500원 그래도 되게 욕심을 많이 안 내시고 수익을 그냥 거두시고 청산을 하시려고 하시네요. 그냥 여기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여기서 그냥
머뭇거리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6,500원 목표가를 잘 잡고 있는 건지 일단은 이재원 전문가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시장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최근에 사셨어요? 산지 한 달 넘게도 된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아우, 만약에 최근에 사셨다면 너무 잘 사셨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치가 상당히 지금은 이제 뭐 한 달 전은 모르겠지만 지금 위치는 이제 상당히 좋은 위치에 들어왔죠. 안 파시길 잘하셨죠. 6,500원에. 여기 보면 이제 까지만 올라왔어요. 예, 지금 안 파시길 잘하셨어요. 제가 이제 잠깐 봐드릴게요. 예. 지금 이제 저점을 잡히고 지금 올라오는 요 구간에서 요 종목은 하락 이후에 이제 매집이 좀 상당히 잘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상승 힘이 좀 있는 종목이에요. 지금 이제 1차 상승 이후에 보면은 6,000원 요 가격대가 최대 매물대인데 지금 이제 그걸 넘어서는 모습이거든요. 넘어서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6,950원 목표가를 드릴게요. 아유, 좋아라. 예, 6,95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힘이 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6,500원에 파시지 마시고 6,950원까지 좀 들고 가는 전략을 좀 가지고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요 6,500원에 안 파시길 잘하셨어요. 그게 궁금해가지고 6,500원까지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예, 그래서 목표가가 조금 더 보셔도 됩니다. 너무 좀 짧게 보셨어요. 6,950원까지 좀 보시고 6,900원 넘어가면 그때 이제 가서 이제 좀 익절하십시오. 아유, 감사합니다. 제발 6,950원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오늘 전화를 정말 잘 주신 것 같습니다. 너무 아까울 뻔했는데 조금 더 큰 수익 보시고 나오시길 바랄게요. 저희 다음 상담 문자 상담으로 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2812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NHN 한국사이버결제를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은 50%를 담고 계세요. 하지만 매수가는 21,750원입니다. 다행히도 손실이 아니신데 일단은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지금 오늘 좀 많이 빠졌다가 그래도 낙폭은 많이 줄였는데 좀 불안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전망을 좀 봐주실까요, 이지환 전문가님? 네, 이 종목은 뭐 전체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뭐 이쪽으로 독보적인 좀 기술력도 있고 시장 지배력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제 매출액도 한 폭에 큰 폭이 늘지 않지만 좀 점진적으로 늘어나면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실제 계속해 좀 상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3,500억대에서 작년 4,300억, 올해는 4,700억까지 영업이익은 180억 정도에서 210억, 323억까지 상당히 좀 괜찮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이제 문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좋게 좀 가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주가 이제 반영이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죠.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1,750원인데 문제는 이제 비중이 50%입니다. 비중이 좀 너무 많으시고요. 이 종목은 일단 뭐 매물대를 좀 보시면 위쪽에 23,000원 정도부터 매물대가 좀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 23,000원 매물대를 이제 돌파하기가 지금 좀 만만치 않은 모습이고요. 아래쪽에는 지금 지지선은 좀 보시면은 직전 저점 근처에 좀 형성됐죠. 19,000원 정도의 좀 지지선을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대응을 좀 보시면은 위쪽으로 저항선은 23,000원이고 아래쪽에 지지선은 19,000원인데 문제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박스에서 아래쪽보다는 위쪽이 좀 더 강합니다. 위쪽이 좀 더 강하기 때문에 이 위쪽 강한 부분을 돌파하려면은 상당한 좀 우여곡절 좀 기간 조정을 좀 겪어야 돼요. 그러면 기간 조정을 겪은 이후에 이제 재차 상승을 보든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 19,000원 이제 지지도 좀 테스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과정을 비중이 낮으면 좀 계속해서 들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신 비중이 5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지금 위쪽에 박스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밑으로 이제 미끄러져 버리면 상당히 이제 손실이 좀 클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23,000원 정도에 오면 비중을 좀 줄이십시오. 23,000원 쪽에서 비중 좀 줄이고 적어도 23,000원 돌파를 보고 넘어가는 물량은 20%나 30% 정도로 좀 줄이십시오. 나머지는 23,000원 정도에서 일단은 청산 좀 익절 개념으로 청산을 좀 하시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박스를 좀 견딜 수 있겠죠. 혹은 청산한 이후에 이 종목이 그래도 미련이 남다면 19,000원대에서 재매수를 하십시오. 이 박스에서. 그래서 재매수를 하시거나 혹은 넘어가는 걸 보는데 비중은 반드시 23,000원에서 절반 이상 드러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다음 상담도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해서 시청자님을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봐드릴까요? 제가 갖고 있는 캠시스고요. 네, 매수가는요? 2,720원인데, 네. 이건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을 것 같고, 2,720원에 샀다가 좀 팔았다, 이렇게 단타를 좀 하다가요, 네. 2,920원에 오늘 그냥 최종 들어갔는데,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걸 계속 보유를 해도 좋은 건지, 제가 봐서는 좋은 것 같은데, 네네네. 대략 이 캠시스라는 회사의 그 내용을 네. 저도 공부는 좀 했지만 네. 제대로 좀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어요. 잘 주셨습니다. 일단은 캠시스로 그래도 조금 수익을 계속 내다가 네. 다시 또 진입하시고 하셔가지고 오늘 또 좀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잡으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이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이주환 전문가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예. 네, 이 종목은 저희가 지난주에도 상담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은 일단은 실적 개선주죠. 실적 호전을 보셨고 펀더멘탈 좀 보셨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들어가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이제 매수하신 가격은 2,920원입니다. 네. 물론 기업 내용도 괜찮고 실적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가격 자체가 그렇게 싼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올랐던 가격에서 지금 보시면은 매수하신 가격이 2,920원인데 이 종목은 지금 11월 초에 상승하면서 위쪽에 3,060원 정도부터 매물대입니다. 위쪽에. 매물대가 좀 형성돼 있고 지금 아래쪽에 지지선은 여기 2,400 라인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매물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또 역시 이 종목도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혹은 여기서 아주 많은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지금 현재는 좀 부담스러운 모습이죠. 그렇다면은 3,060원과 2,400원대 지금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예, 근데 매수하신 가격은 2,900원. 예전에 매수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내셨을 때는 괜찮은데 지금은 박스 상당히 너무 붙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만약에 이 종목이 계속 좋아서 좀 보시겠다면 3,060원 정도에서부터는 익절하고 밑에 2,400원 근처에 내려오면 매수하는 전략을 보시면서 적어도 매수 단가가 2,400원 근처 정도 되셔야지만 이 고점 돌파까지 좀 여유롭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3,060원부터 일단은 익절가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게 매수하셨기 때문에 메리트가 별로 없죠. 그래서 목표 가격은 3,060원으로 일단 잡고요. 이 종목이 좀 아쉽다라고 하시면은 2,400원 위에서 2,400원, 한 2,500원 정도 내외, 2,400원 지수는 위에서 2,500원 내외에서 재매수하시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060원 정도 이상에서 익절. 단타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이렇게 단타를 많이 했거든요, 제가. 예. 그럼 이게 그냥 지금 그런 쪽으로 그냥 해야지 이거 장기적으로 보유하면 안 된다는 네, 거예요? 안 됩니다. 예. 아, 가격이 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니, 현재 가격은 장기적으로 싼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요거에 3,000원 정도 때 넘어가려면 우여곡절 많이 겪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이제 이 종목을 장기간 보유해야 되는데 가격은 오르지 않는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조건에 좀 하시겠다면은 팔고 2,400원에서 2,500원 사이에서 다시 잡으십시오. 그러면 좀 버티실 수 있어요. 이 종목은. 아쉽지만 좀 매수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캠시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상담 이어가죠.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봐드릴까요? 네, LG화학이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시죠? 31만 4천 원이요. 그리고 비중은요? 60%요. 네, 지금 대장주를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일단은 장기적으로 가져가실 건지부터 이주환 전문가와 한번 또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랄게요. 네네. 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예, 이 종목 혹시 언제 매수하셨어요? 제가요, 33만 원에 매수를 했는데, 단가를 줄여놨어요. 예, 33만 8천 원에 매수하셨죠? 예, 예, 그래서 단가가 좀 줄었다 그렇죠? 예, 줄여놨어요. 네. 60%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비중이 60% 너무 많으시다 그렇죠? 내려오면서 이제 조금씩 네. 추가 매수를 하면서 비중이 좀 많아졌다 그렇죠? 자, 이 종목은 이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비중이 높기 때문에 좀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LG 화학은 아신 것처럼
화학 파트하고 지금 2차 전지 파트하고 두 개입니다. 근데 지금 화학 파트는 굉장히 실적이 안 좋고 2차 전지는 우발적인 사건을 고전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당장에 이제 모멘텀은 지금 형성이 안 됩니다.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는 않고 지지선을 좀 형성했죠. 요 종목은 한 내년 2분기 정도까지 끌고 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나려면 2차 전지와 관련된 거는 2분기 정도까지 좀 끌고 가셔야 되고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2분기 이상 보시면서 목표 가격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좀 짧게 드리겠습니다. 목표 가격은 35만 원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중이 너무 높거든요. 그러니까 35만 원부터는 비중을 좀 낮추세요. 네. 그리고 2분기 이상까지는 좀 끌고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렇게 보셔야지만 수익권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좀 끌고 지금 가세요. 32만 원 선에서 좀 한번 팔아볼까 하는데 거기는 언제쯤 그런 것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좋잖아요. 이거 말고도 살 수 있는 종목 얼마든지 많이 있잖아요.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네네. 근데 굳이 이제 이거를 그렇게 길게 끌고 가기 싫다면 단가를 잘 낮췄기 때문에 아마 32만 원 다음 주 중에 파실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주에요? 예, 그러니까 다음 주 중에 파시고 종목 교체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네, LG화학 상담 함께했습니다. 자, 일단은 소중한 금요일을 지금 계속해서 생방송으로 저희 방송 함께해주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 다음 코너로 또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금요일에만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 다음 주 시장 전략 코너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 30일에 폐장을 하면은 이제 한 이틀 정도 쉬고 나서 또 새해 한 2거래일 정도를 첫 주에 맞이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어떻게 전략을 잘 세워봐야 하는지 이지원 전문가께서 투자 팁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 시장이 사실 이제 기가 막히게 맞았다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시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를 이제 고민해봐야 되는데 다음 주는 해가 바뀝니다. 연말과 연초에 이제 들어갈 모습인데 이미 이제 외국인들의 패는 모든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시간부터 계속 이전부터 이제 예상했던 부분이 IT 쪽에 이제 결국 집중될 것이고 그 섹터만 계속해서 좀 호황을 갈 것이다라는 부분이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종 간의 등락이 많이 갈리면서 사실은 우리 개인들은 수익이 거의 없습니다. 시장은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굉장히 상승폭은 있다라고 하는데 개인들은 수익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번 주에 좀 특징적인 부분을 보면 코스닥 쪽에서 반등이 굉장히 날카롭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8월달 반등이 들어왔을 때 코스피 시장 위주였고 코스닥은 사실 공매도도 줄이지 못하면서 계속해서 대차장고가 늘어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어제부로 해서 굉장히 좀 좋아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역시 이제 그 부분도 보면은 코스닥 IT 쪽에 하드웨어 쪽으로 집중돼서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이나 기관이 결국에는 노리고 있는 매물은 IT에 집중돼 있고 이 IT가 IT 내에서 순환매를 겪으면서 전체적으로 중대형주 위주에서 이제 코스닥 쪽에 중소형 IT 부품 장비주까지 확대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IT 섹터 가장 핵심 섹터에서 이제 점점 IT 섹터 전반적으로 이제 매기가 좀 확산되는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업종 간의 순환매가 나오는 모습은 전혀 아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IT 섹터가 좀 쉬어갈 때 잠깐 바이오에 들어갔다가 물려있는 분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내년 1분기 이내는 IT 뭐 안 되면 IT 바지자락이라도 잡고 이제 늘어져야 되는 상황이 들어와 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좀 시장의 좀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코스피 시장을 보면서 시장 부분은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정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고 배당길 전에 조정이 들어와서 배당길 그 직후부터 시장이 이제 다시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조정을 좀 보시면은 가격 조정이 들어오지 않고 옆으로가 이제 기간 조정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이제 예상했던 부분보다 시장이 훨씬 더 강하다는 거죠. 그러면 시장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다시 이제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그렇다면 시장은 이제 올라가는 걸 우리가 인지를 좀 했는데 어떤 부분에 이제 변화를 좀 줄 것이냐라는 부분을 봐야 되면 당장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 수급적인 부분을 좀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 전체적인 수급을 좀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매수를 들어오다가 보시면은 이제 이번 주부터죠. 지난주 말부터 해가지고 보시면은 코스피 시장에서 강도가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매수 강도가 좀 마이너스로 갔다가 좀 약해지면서 오늘 보시면은 개인이 이제 코스피 시장에서 처음으로 이제 한 10거래 이상만 이제 처음으로 입성을 했죠.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이 입성을 했다라는 말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이제 수급적으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은 이제 수급이 조금 줄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쪽에 좀 매물을 좀 보시면은, 기관 쪽은 지금 힘을 쓸 수 있는 부분이 보시면은, 원래 연기금이 좀 많이 매수를 해야 되는데, 연기금은 매수폭이 이제 좀 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시는 이제 힘을 전혀 쓰지 못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바로 뭡니까? 이 금융투자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기관 쪽의 매수는 이 금융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금융투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뭡니까? 프로그램과 연계된 물량이기 때문에 시장이 조금만 조정받으면 언제든지 나갈 물량이다. 믿을 수 없는 물량이다.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금융투자에서 약간 마이너스 쪽이 들어오고 개인이 플러스 들어왔다. 이 말은 뭡니까? 단기간 시장이 이제 급등한 부분이 조금 1월 초에 넘어가면서 단기간에 이제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면은 시장이 이제 지금 해서 들어가기는 조금 늦었다라는 감을 좀 가지셔야 되고요.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가 이제 수급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특히 이제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이 이제 비차익 쪽입니다. 시장에 보시면은 뭐 극명하게 요 칸만 보시면 됩니다. 요 칸만 보시면 시장이 우리가 하락했을 때 보시면 어때요? 비차익이 이렇게 마이너스 들어오죠. 시장이 상승했을 때부터 언제입니까? 12월 5일부터 상승했을 때부터 보면 이 차익이 이제 매수 쪽으로 이렇게 빨갛게 기분 좋게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 차익의 지금 강도를 좀 보시면 이때 굉장히 세다가 지금 어때요? 강도가 조금씩 약해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면 시장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질적으로 좋은 시장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약간 경계심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죠. 요거를 외국인들이 연초에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선물 쪽에 지금 보시면은 대량의 지금 이제 2만 계약 이상의 매수 물량이 있거든요. 그럼 이거를 이제 활용해 가지고 단기적인 좀 조정을 좀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대비를 우리가 조금은 해야 될 거고, 그렇다면은 지금 IT 업종이 이제 전체적으로 코스닥에 있는 IT 하드웨어, 그러면 코스피 시장에 있는 대형주부터 시작해서 중형주부터 시작해서 이걸 순환매로 보면은 MLCC, PCB, 카메라 모듈로 시작해서 반도체로 갔다가 반도체에서 시스템 반도체로 갔다가 그 사이에 이제 중간에 끼어 있는 게 휴대폰 관련된 부분, 그렇게까지 갔다가 이제 코스닥 IT까지 지금 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바퀴 다 돌았다는 거죠. 그렇죠. 이번 주를 끝으로 한 바퀴는 다 돌았다는 겁니다. 한 바퀴 다 돌았으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조금 쉬어갈 필요가 있는 거죠. 어디서? IT 쪽에서.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IT 업종은 전체적으로 조금 조정의 부분을 조금 봐야 됩니다. 이 IT 업종이 좀 조정을 볼 때 연초에 이제 좀 강한 업종들이 있습니다. 기기와 소비재 관련된 부분 쪽 섹터 쪽에 좀 강하게 치고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조금은 IT 업종이 좀 쉬어가는 부분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게 기계업종과 음식료 업종, 유통업종 이런 정도가 됩니다. 기계 섹터는 지금 연초에 미중 무역 합의 이후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거든요. 그 부분이 반영이 될 거고, 유통 쪽은 지금 이제 유통 채널의 변화 쪽, 그다음에 이제 음식료 쪽도 역시 채널의 변화 쪽이 반영되면서 연초에 좀 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료 업종을 좀 보시면은 이게 음식료 업종 차트인데 최근에 보시면은 12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좋은 모습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좀 들어와 있죠. 여기에 이제 우리가 조금 음식료 업종은 유심히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조금 봐야 되는 부분이 역시 이 부분은 조금 볼 필요가 있죠. 기계 섹터입니다. 보시면은 기계 섹터는 상당히 이제 조정을 많이 받고 아직 120선에 이제 넘어가려는 목전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목전에 좀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저쪽에 이제 하락할 때와 비교와 지금 이제 하락할 이후에 이제 바닥권에서 좀 보면 굉장히 기계 업종은 이제 큰 폭의 손바뀜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락할 때보다 지금 이제 저점권에서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크게 늘어나고 있죠. 제가 그렇게 따지면 오랫동안 하락했던 부분에서 이제 여기서 손바뀜이 상당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이제 120선 목전에 딱 갖다 놨다 그러죠. 그러면 이제 연초에 어떻습니까? 120선 위에 들어갔을 때 이제 시세가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연초에 좀 바뀌는 구간에서는 기계 섹터도 조금은 우리가 유심히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좀 보셔야 될 부분이 마지막으로 다음 주에 좀 관심 가는 게 유통파트입니다.
이 유통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이게 유통업종의 차트인데요. 120선 위에 올라온 이후에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아니, 기간 조정 양상을 좀 거치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은 이제 대량의 이제 거래량 동반되면서 120선 위에서 좀 치고 나올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 IT 업종은 조금 이제 쉬어갈 수 있고요. IT 업종 이후에 좀 조정받을 수 있는 부분은 기계 업종 그리고 오늘 말씀드렸던 유통업종 그리고 음식업종 좀 관심을 가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기계업, 유통업종 그리고 음식료 업종까지 반등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메모해 두시면 좋겠고요. 도움 말씀 주신 이지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혹시라도 주말 동안 너무 답답하신 분들은요. 이지환 전문가의 카톡방에 방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서울경제 이지환 7글자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꼭 한번 참여를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오늘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 말씀드리고 다음 주 월요일 밤 10시 2019년 마지막 거래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